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고가 영향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권 가도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선고 후에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깊은 한숨을 내셨는데 황성필 부대변인님, 이 한숨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진실을 찾기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소위 우리가 버티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이후 그리고 기소 전에 조사받고 압수수색 받고 또 주변에서 어쩔 때는 걱정도 해주지만 어쩔 때 또 비난도 하고 또 그 비난의 목소리가 본인과 가까웠던 분들도 사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모든 어떤 지나간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았다는 그 안도감의 한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이 들뜬 모습 보이면 안 되고 이제는 국민의 절반만 생각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안정감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한숨 돌린 재판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토해낼 수도 있었던 그런 재판이니까요. 확정이 된다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마디로 어제 판결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오이 껍데기 벗기고 예. 다 짧게 잘라놓고 예, 썩은 거 빼고. 이게 오이가 아니다. 그러고 네. 아니 오이가 썩었는데 그랬더니 썩은 부분 딱 잘라내고 이거 없어도 충분히 먹을만 하니까 썩은 건 없는 거야. 이 오이는 멀쩡한 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 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입니다. 어쩌면 여당에서는 엉터리 판결이다, 야당에서는 완벽한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이신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느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진영에 따라서 나뉘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 그 판결문에 그런 부분도 재판부께서 적시해놨어요. 가급적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된다. 네. 법령 해석을 할 때는. 근데 이게 과연 대다수 사람들이 가급적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진영이 갈려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대해서 판사들께서 크게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일반인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왜 했는가가 좀 저는 궁금한 부분이에요.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유죄의 심증을 갖고 그것을 좀 갖추기 위해서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원심 판단을 다 허무른 거예요. 증거 판단도 똑같고 그런데 원심 판단을 허물고 다시 판결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다는 의심이 들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완전히 극대극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A라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쓸 수가 없어. 왜? 보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전 처음 봤거든요. A, B, C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어느 사실관계보다 우위에 있고 어느 것은 하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위에 하위에 있는 사실관계가 종속된다. 그래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판결은 전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래서 수긍하기 어렵다. 근데 어제 항소심 선고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이제 법률 격언이잖아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논리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 부분은 이제 격언이죠. 법원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예.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지금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거든요. 아하. 많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줄 만한 그런 사실관계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격언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이건 조금 재판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이 권순일 예전 대법관 그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이게 사실관계와 그다음에 뭐 의견 표명이 헷갈릴 때는 가급적인 의견 표명을 해라. 공개선거법에서는 이것도 갖다 붙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견 표명과 사실관계가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대로 판단을 하고 의견 표명과 사실관계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그런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경계선상을 벗어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격언을 갖다 붙이고 의견 표명으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은 갈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박성민 전 비서관님,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이게 마냥 청신호이겠느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에서 약간 좀 반감을 가져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청순호가 켜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목했던 게 2심 판단에서도 1심 판단 그대로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아닌 무죄를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본인의 입지가 다져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유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국민의힘 쪽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2심 판결에서 사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던 발언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무죄로 하게 되면서 깔끔하게 사법 리스크를 털고 간다. 이런 이미지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확인 사살을 해준 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칠 것이 없다. 사실 법원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을 살려준 거 아니냐 이런 여권에서의 목소리도 나온 상황인데 4번의 기사회생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서는 2020년, 23년 9월, 24년 11월 그리고 어제까지 4번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는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차기 대권 가도를 굳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나옵니다. 목소리가.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4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저런 결과가 연출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특히 2020년에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기했고 그 이후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그 의혹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들이 있었고 예. 지금에 나오는 판결들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어도 저런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당장 어제 나온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구말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무대 의원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어떤 사법 리스크가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가 하나 없고 또 이번에 항소심마저도 무죄를 받았구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요. 어쨌든 대장동과 백현동이라는 큰 수천억대 부당이익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누가 이 부당이익을 챙겼느냐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이익을 취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로서 잣대를 지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하나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거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흔히 대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도층의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 앞에서 일종의 안도의 한숨으로 해석되는 한숨을 보이면서 소회를 밝혔던 이재명 대표. 곧바로 안동 산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공간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갈수 있으면 여기 괜찮아요. 어떻게 처리해줘요. 너무해 진짜 돌아갈 데도 없는데. 화날 만해. 지금도 타고 있단 말이야. 최선을 다하고는 등사치 쉽지 않는 것 같네요. 좀 봐줘서 미안하지.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네. 이 나라의 도와줘서 짜증은 할수 있자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바로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어쩌면 한결 후련해진 마음으로 이제 조기 대선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들이 그러면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일단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뭐 대북 송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전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특히나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에서 다시 진실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대법에서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3월 26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6월 26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든다면 그럼 6월 26일 날 파기환송이 된다고 해도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또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9월, 10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다 해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그 이후에 임기를 마친 후에 저기에 대해 나와 있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해소해 나가서 마침내 결백을 밝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전망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선거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후보자로서의 그 잠재적 또 호소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언제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저 5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혹을 통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더라도 선거운동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근데 저걸 털지 못했다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에서 털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전 사법 리스크를 털든 그 선거운동에서는 공격받을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예. 저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간다는 거 만에 하나 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그러면 역시나 또 하나가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어찌 보면 악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은 여전하다.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